네, 안녕하세요. 프레지던트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나입니다. 제 옆에는요. 예, 장자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오랜만에 들어온 컬처 타임인데 예. 뭔가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이번에. 예, 다시 또 일주일 만에 저번에 이게 네거티브 네네. 선거에 대해서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 다시 한번 그 연속으로 아, 이번에 연속이어서 좀 빠른 예, 체감상 빠른 그렇습니다.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 그럼 이제 말씀하신 이제 EBS 다큐 프라임 킹메이커 2부를 저희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중도파의 비밀에 예.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중도는 중도에 있지 않다라는 그게 있어요. 타이틀이 있는데 이거 어떤 이야기인가요? 통상 우리가 이제 나눌 때 진보, 보수 그리고 중도 이걸 나누잖아요. 그런데 이 유권자 집단이 이렇게 진보, 보수, 중도가 존재하려면 다양한 정당, 그러니까 다당제 나라는 네. 그게 존재하는데 양당제, 그러니까 미국의 예로 들면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하잖아요. 네. 나머지 중도 정당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는 중도를 표방하는 사람들조차도 개별 이슈에 대해서 각각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실험으로 이렇게 보여준 다큐멘터리예요. 그럼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중도는 없다라고 이야기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여기 제가 들고 있는 이 문장에 질문을 던져서, 그러니까 자기가 중도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진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서 그게 투표를 하게 해요. 이 투표 내용이 중도는 이 질문의 이슈에 계속 중도인가, 또 진보는 계속 진보인가, 이게 이제 묻는 질문마다 달라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 제가 이제 보면 자료 아주 화면에 나가시겠지만 20개를 물어봐요. 첫째, 무상급식에 대해서, 두 번째, 한미 FTA에 대해서, 세 번째,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 그다음 뭐 반값 등록금, 그다음에 의료 민영화, 제주 해군 기지, 그다음에 국가보안법, 인터넷 실명제, 뭐 사행제도,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자기가 진보라고 쭉 이 대답이 진보로 나올 수도 없고 보수라고 해서 보수만 이야기할 수 없는 이슈들이 다양하게 나뉘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A라는 사람이 자기 중도라고 생각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서는 진보적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죠? 어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 낙태 문제에서는 상당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간에 있는 건 아니다. 이슈에 따라서 반응이 다를 뿐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번 이 다큐 프라임에서 내과학연구소하고 손을 잡고서 실험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실험에 이제 실험을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게 저번에 우리가 이 책을 했는데요. 조지 레이코프 미국 그 교수인데 심리학 쪽 교수인데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예, 이게 이제 그 코끼리가 공화당이잖아요. 네. 공화당을 상징하고 민주당은 당나귀를 상징하는데 코끼리란 말을 하는 순간 공화당을 반대하기 위해서 말했지만 머릿속엔 계속 코끼리가 맴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인지 심리학을 다루시는 분인데 이분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미국의 정치를 보니까 중간파, 즉 중도파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것에 이분의 이 주장을 다시 한번 실험으로 네.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다 주제에 대해서는 중도가 아니라 개인의 생각에 따라 이중적 개념으로 보수일 수도 있고 이제 진보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 것 중에 뭐 또 하나의 실험을 한 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진보 정당의 후보가 네. 잘못한 거하고 잘한 네. 걸 들려주고 또 보수는 보수 쪽에 잘못한 거하고 잘한 걸 들려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보적인 사람은 진보 후보의 잘못된 거에 대한 점수는 낮게 주고 잘한 거는 높이 주고 또 보수도 보수적인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말이 잘못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수 후보의 어떤 잘못된 연설이나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랄까요? 이제 온건하게 이렇게 뭔가 이게 심정적으로 그들의 굉장히 편을 드러 편협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실험도 보여주고 이제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에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이걸 재밌는 건 MRI 촬영을 해가면서 내 할성 부위와 그리고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의 근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럼 이 프로그램 저도 지난번 네거티브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2부는 좀 찾아봤는데 네. 여기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중도를 잡으려면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는 순간 망한다 이런 네. 내용이 나와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이제 여기 뭐냐면 이제 특히 TV나 뭐 라디오나 신문이나 이런 게 좀 미발달했을 때 요 한 예로 드는 건 이제 1936년 민주당의 경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루즈벨트하고 린던이라고 하는 후보가 경쟁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동부 서부가 좀 나뉘잖아요. 네. 남부 북부도 나뉘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찬성한다 그러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한다고 연설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그 유권자 사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비교돼 버린다든가 이게 확인되는 순간 망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철새 정치 같은 그런. 이번에 이제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 네. 강주에 가서 강주가 민주화의 성지고, 그렇죠. 예, 강주 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된다고 이야기해놓고는 대구 가서는 대구가 민주화의 출발지고 대구의 코로나가 대구가 아니라 다른 데가 코로나 걸렸으면 밀란이 일어났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옛날 같으면 몰랐죠. 근데 지금은 다 알잖아요. 비교해보면 이 사람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기 말하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진보표를 잡으려고 강주를 간 거고요. 보수표를 잡으려고 대구에 간 거잖아요. 두 심장을 갔네요. 그렇죠. 그런데 각각 말이 모순이 생기거나 충돌이 생기면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실험한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레이건 대통령과 루즈벨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예. 이 사례 한번 들려주시죠. 그렇죠. 아까는 이제 루즈벨트는 앞에 그 예를 들었고, 레이건 대통령은 뭐냐면 복지에 대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유주의를 그러니까 주창하고 그게 선두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영국의 대처라고 하는 여자 수상하고, 네네. 그래서 대처리즘, 레이건이즘 이렇게 불렀던 레이건이즘. 예. 그래서 이제 그 신자유주의의 대표적인 건데, 이분이 한 게 뭐냐면 선거유세에서 가상의 흑인 시카고 남부의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을 웰페어 킨이라고 하죠. 복지의 여왕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이 사람이 월 1,500, $15,000의 복지 혜택을 받는다. 그 사람은 승용차도 타고 온갖 실압수당도 타고 그러면서 복지에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다. 그래서 이 그 복지에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복지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소위 놀고 먹는 사람이 생긴다. 복지 사각지대. 그런 식으로 이제 선전을 하면서 막 사실인 것처럼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이 사람이 누군지 밝히신 적이 없고. 허구의 인물. 그렇죠. 허구의 인물을 해서 이제 일종 허수아비를 때리고 자기 지지를 모으면서 어떤 정책을 반대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돼. 민주당은 복지 퍼주기야. 한국에도 좀 그런 연상되잖아요. 네. 퍼주기는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그 미국 워낙 넓으니까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가상의 어떤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미국의 당시의 경쟁자였던 그 카트 대통령을 엄청난 표차로 이겼죠. 되게 네. 이야기꾼인 것 같아요. 이 사람 또 영화 배우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젊었을 땐 잘 생겼어요. 네. 지금도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영화 배우 조합의 그 위원장을 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회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앞에 마침 닉슨 때문에 닉슨하고 경쟁했다 졌는데, 닉슨이 이제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중도 하차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부통령 포드가 승계하고 포드하고 카트가 붙어서 카트가 76년에 이겼는데 80년 4년 뒤에 드디어 그 레이건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이제 이 70년대 민주당이 주로 접근하면서 50년, 60년, 70년에 이제 민주당 바람이 셌건데, 그 정책을 미국이 번영해 오면서 당시에
인플레이션하고 물가 상승이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생기면서 이게 백약이 무효인 상태였어요. 그러기에 레이건이 처방한 게 뭐냐면 이거 싹 없애버리고 시장에 다 맡기자, 복지를 없애버리자, 이제 이렇게 나온 신자유주의니까 그래서 이제 레이건이 등장했고 이게 레이건이 집권하게 됐는데 이 레이건이 그런 쪽에서 복지의 여왕이라고 하는 흑인 그 사람을 가상으로 내세워서 완전히 이제 흑우적 공격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보수의 레이건이 대표적 이야기꾼이었다면 이런 진보에도 대표적 이야기꾼이 있을 것 같은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겠죠? 예, 루즈벨트 대통령은 36년에 집권을 해서 45년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4선을 했고 마지막은 이제 물론 이제 2차 대전 승리 직전에 이제 일본 그러니까 45년 4월 달인가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뉴딜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대공황 이후에 미국의 경제를 부흥시켰는데 이 뉴딜 정책을 했을 때 유명한 연설이 바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이란 말 그 자체다. 이렇게 연설하면서 그 저번에 우리가 이 방송할 때 로벤 정담이라 가지고 난로가에서 서로 정답게 이야기하는 그 라디오 연설 이걸 한 달에 한두 번씩 해서 뭐 재임 기간에 뭐 한 200번 가까이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이런 그 미국의 어려운 경제 불황을 극복한 대통령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치인 그러면 지금은 이제 루즈벨트로 되어 있는 거고요. 공화당의 대표적인 정치인 하면 이제 초대 공화당 대통령이 됐던 링컨.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핸대로 오면 대체로 핸대로 오면 공화당은 레이건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앞 시대의 그 좀 1950년대로 가면 뭐 아이젠하워라든지 이런 분이 있는데 군인 출신의 그래서 공화당은 약간 엄격한 아버지 모델 이런 사람을 주로 대통령을 주로 많이 나오고요. 민주당은 자상한 부모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가 이제 돼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 조지 레이코프가 그 이야기를 해요. 민주당 모델과 공화당 모델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또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얘기를 조금 같이 더 달아주셨으면 좋겠는 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그 이야기꾼으로서 했었던 거 있잖아요. 예. 이제 악당이 나와야 되고 예. 이제 피해자가 나와야 되고 우리가 이제 영웅으로서 이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냈었는데 그거 혹시 이야기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조금 더 해주실까요?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제가 부분이 한 3주 전에 봐가지고 그러셨구나. 예. 아무튼 뭐 거기서 아마 얘기하기로는 우리가 같이 우리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피해자도 있어야 되고 나쁜 사람도 있어야 영웅이 탄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이제 민주당과 자기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영웅이다. 이렇게 해서 시민들, 국민들에게 이제 환호를 얻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레이코프가 주장하는 이제 이게 프레임인데, 프레임. 이제 언어의 프레임에 따라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험을 한 게요. 우리 이제 제일 빨리 가는 기차가 KTX잖아요. 네. 이 KTX의 주요 쟁점이 뭐냐면 이것을 이 KTX 노선 중에 일부를 사기업에게 소위 민영화를 해야 되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의 찬반과 다르게 물어요. KTX가 지금 단일 노선인데 이거를 경쟁 체제로 도입하는 건 어떠냐? 찬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영화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 반응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민영화라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이게 이제 지금은 ITX라고 해가 지금 이제 수서에 하나 분리돼 있잖아요. 약간 이제 경쟁 체제가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KTX를 경쟁 체제로 도입해야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하면 찬성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게 바로 언어의 프레임. 이게 이제 조지 레이코프의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만이 이거를 잘하는 정당이 공화당이다. 그러니 미국의 경우에 민주당은 이 말에 그걸 바꿔야 한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이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반대하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명박의 그 청계천
네. 그 당시에요.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청계천을 그 이렇게 헐어버리고 그 이제 복원해야 된다는 주장은 이명박이 했고요. 김민석 후보는 민주당인데 안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계천을 그 복구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주장을 막 하면서 토론에서 김민석 후보의 이런 날카로운 질문에 청계천을 그 위에 상임일 고가도로가 있었거든요. 이 고가도로를 없애버리고 복원하는 게 문제점이 돼서 엄청 토론을 잘했어요. 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명박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청계천을 가지고 청계천 반대 이야기를 하면 그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이명박 라운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링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무리 청계천 반대를 가 싸워도 청계천을 가지고 반대하는 것. 그러니까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았는데 코끼리를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든 게 또 뭐 있냐면 이 미국이 이걸 잘하는 게 뭐냐면 감세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 감정이 없지만 미국은 세금에 민감하거든요. 이 감세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부자 감세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이게 만회하기 위해서 이 언어의 마술사들이 뭐라고 쓰냐면 세금 구제라고 써요.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릴리프인데 세금 구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금으로 뭔가를 도와주고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흔히 쓰는 부자들이 돈을 많이 내는 게 이제 상속세잖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 이건희 씨가 돌아가시면서 11조 그죠? 예, 엄청난 세금을 내놨는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냐면 사망세. 예, 사망세로 부른다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 데까지 세금을 내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세를 한다든가.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이제 기후 오늘같이 지금 덥잖아요. 엄청 너무 더워요. 36도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기후 위기가 있기 때문에 석유 탐사 이런 거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찬성하는 법안을 낸다든가 이러면 근데 이제 이걸 그 트럼프가 어떻게 했냐면 에너지 탐사. 긍정적이야. 긍정적이잖아요. 뭔가 에너지를 찾아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의 언어적 프레임을 바꾸고 그 단어를 바꾸면 사람들이 달라지고 이제 이거 금방 그 기후 이야기도 했는데 원래는 지구 온난화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썼는데 네. 이게 공화당 쪽 사람들이 이랬으면 우리가 불리해. 그래서 뭐라고 말을 바뀌었냐면 지구 온난화 반대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의 뭐 이런 것들에 반대는 말이야. 이 말을 바꾼 게 기후 변화. 기후는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그쵸.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중립적이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진보 쪽은 기후 위기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보수 쪽은 기후 변화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 하나하나에도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되게 저희도 그러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네.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렇게 언어의 마술사가 있을까요? 정치인 중에서? 지금 뭐 물론 이제 대통령 후보는 아니지만 이준석 후보가 그런 이준석 후보가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그 청년 비례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할당 같은 거를 네. 또는 그다음에 그래서 여성부 같은 거 이런 거를 프레임을 확 바꿔버리는 걸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로 들면 저 CCTV를 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뭐 쭉 주장이고 민주당이 제기했을 때 국민들 여론이 뭐 78%인가 찬성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당장 안 해버리고 반대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 문제 있다 이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테러 방지법에 민주당이 옛날에 그럼 반대했는데 그 민주당은 그럼 테러 하자는 거였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논점을 피해가면서 이런 걸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해요. 이제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딱 말문이 막혀요. 맞아. 생각해보면 그게 아닌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준석이 잘하고 있고 대통령 후보 중에서는 그래도 뭐 말을 좀 잘하고 이런 사람 이재명 후보가 좀 현재로는 잘하죠. 이재명 후보. 좀 잘하는 편이고 저쪽에는
최근에는 뭐 잘 모르겠는데 도리도리가 좀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준석 그 대표 얘기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네.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게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가 말도 엄청 막힘없이 잘하고 되게 비유도 이렇게 잘 쓰고 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뒤돌아서 생각하면은 이거랑 이거 A랑 B가 아닌데 자꾸 짜맞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몰랐어요. 아, 굉장히 얘기를 잘한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게 뒤돌아서 생각하니까 이거랑 이거랑 비교할 게 아닌데 저거랑 저걸 비교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든단 그렇게 말이에요. 하고 사람들을 확. 그러니까 네, 되게 바꿔버리죠. 사람을 홀린다 네. 이런 매력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저희 오늘은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써주시면 예. 좋겠고요. 이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꼭 구독해주세요. 꼭 구독 지금 바로.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예.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